이혼 도장을 찍고 구청을 나오는데 시어머니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통장 번호 보내라.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위자료 더 깎으려고, 생활비 계산하려고, 또 뭔가 따지려는 줄 알았습니다. 제 결혼 생활 1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우리 집 사람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소심하고 내 입장을 남들 앞에서 강하게 말하길 주저했습니다. 늘 주어진 일과 역할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전업주부가 돼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 둘 키우며 살림하고 시댁 제사 챙기고 명절마다 이틀 전 내려가 음식 준비하고 김장철엔 손이 퉁퉁 붓도록 배추 씻던 며느리. 그런데도 늘 들었던 말은 똑같았습니다. 애들이 잘못하면 제가 교육을 잘못한 탓이 되었고, 시어머니가 남편 얼굴이라도 보면 집안 살림을 못해 살이 빠졌다는 말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결혼 전 상냥했던 남편은 점차 가면을 벗어던지고 고압적인 태도와 말투를 드러내며 저를 하대하기 일쑤였고, 종갓집과 같은 시댁의 분위기에 저는 늘 죄인처럼 숨죽이며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겼을 즈음 이혼 얘기를 먼저 꺼낸 건 남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군요. 우리 그만하자. 더는 못 살겠다. 이유는 단 하나. 마음이 없다.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있었거든요. 퇴근 늦어지는 날이 늘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누군가를 만나고 숨기는 듯한 분위기. 그러나 이런 것들을 대놓고 따지지 못하는 내가 늘 야속했지만 이렇게 골마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를 줄 알았기에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터져나왔고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아들은 내심 사실을 알면서도 어린 마음에도 무언가 드러내면 안 되는 심각한 사실이란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쉬쉬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아들이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자그맣게 써서 보여준 메모는 그 이모.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짧은 내용으로 나에게 그 비밀 약속을 저버리고 말을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여보, 애들에게까지 피해주지 마. 나 대충 알아. 애들은 모르게 해줘. 남편은 되려 화를 내며 다른 여자 만나는 걸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들킨 사람이 되려 화를 내며 오히려 저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아이들을 우리 대화에 먼저 끼워 넣는 건 저라며 폭언을 퍼붓고 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마치 제가 2번 다시 대꾸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처럼. 저를 잘 알고 또 10여 년을 그렇게 절 무시하고 살아온 그이다웠습니다. 용기를 내 시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돌아온 말은 더 아팠습니다. 애들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집안을 더 어지럽힌다.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걸. 결국 유약하고 상처만 골무대로 골문 저는 집을 떠나왔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에 아이들마저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결별한 지 1년.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남편은 오히려 속이 시원한 얼굴이었고 시댁은 애들 볼 생각 말라며 기세등등했습니다. 아이들과는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었지만 전 남편의 이런저런 핑계로 못 본 적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문자가 온 겁니다. 통장 번호 보내라.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50만 원. 아빠 이름이 아니라 시아버지 이름으로.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수학이 넘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처음 듣는 톤이었습니다. 그 집이 무너진 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 여자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다고. 남편이 드나들던 술집에서 만난 사람이었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관계였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 술이 더 늘었답니다. 밤에 들어오는 날이 거의 없고 들어와도 술 냄새에 눈이 풀려 있었고요. 그러다 결국
집에서 물건을 던지고 벽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날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그 새 여자는 재산을 가로채기 시작했고 아마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 같았습니다. 가세마저 기울고 시부모가 사는 시골 집 한 채가 남은 마지막 재산이 됐을 무렵 시부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애들은 우리가 키우겠다고. 시부모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세처를 잘못 들여 아들은 모든 재산을 잃고 도망다니는 술주정뱅이의 빚쟁이가 되어 망가졌고 손주들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시부모는 연로하고 아이들도 엄마와 사는 것을 원했기에 결국 전 시어머니는 제게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애들 데려가라.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그 집에서 처음으로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아이들 엄마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생활비는 시부모가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애들 몫이다. 남편은요? 사업은 이미 망했고 빚만 남았고 술을 못 끊어서 결국 해외로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도망이었죠. 그 집에서 끝까지 남은 사람은 아이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아빠가 어떤 집에 데려갔는지, 어떤 여자가 있었는지, 아빠가 엄마 없어도 된다고 말한 것까지. 시어머니가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널 오해했다.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저렸습니다. 사과를 기다린 건 아니었는데 듣고 나니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후로 가끔 반찬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문 앞에 두고 가면서도 말은 짧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요즘도 가끔 시어머니에게서 돈이 들어옵니다. 애들 학원비에 보태라는 문자와 함께 아이들이 저를 끌어안고 말하던 날이 있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라서 다행이야. 그 한마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잃은 건 남편이지 내 인생은 아니었다는 걸. 이혼 후에야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 취급받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이제 저는 그 집 며느리가 아니라 제 아이들 엄마로 삽니다.